한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학생이 동급생인 한국인 학생에게 큰 소리로 비난하고 있었죠. 네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건 분명해. 다른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라고. 그러자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칠판에 대학생 수준의 문제를 적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학생이 문제를 풀기 위해 칠판으로 다가가자 그곳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놀랍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이 내용은 국제 커뮤니티 포럼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것입니다.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나 이곳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대신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존이라고 합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으며 매일이 저에게는 중대한 임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도 큰 열정을 쏟고 있죠. 저희 집의 신조는 항상 노력한다였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딸아이 이름은 아리엘입니다. 아리엘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교육을 받으며 항상 학급에서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영어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 많은 상을 받았어요. 저는 아리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리엘의 건강이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아리엘을 위해 최고의 병원을 찾아 헤맸고 추천받은 모든 치료를 시도했으나 그녀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리엘은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지내야 했고 이 기간 동안 학교에 참석하지 못해 그녀와 다른 아이들 사이에 학업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치른 중간 시험에서 평소 1등을 달리던 아리엘은 3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에게도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늘 최고만을 목표로 삼았던 아리엘에게 이번 성적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을 차지한 학생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동양계 한국인으로 이름은 미나였어요. 아픈 기간 동안 한국에서 전학 온 미나는 친구 없이 고립된 상태로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엘이 다니는 학교는 등록금이 상당한 유명 학교였죠. 미나의 가족은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을 이끌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 성장 중인 기업가였습니다. 미나가 1등을 한 것을 보고 그녀에게는 특별한 학습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아리엘에게 미나와 친해지도록 권유했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시험 기간이 돌아왔을 때 아리엘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미나가 다시 1등을 차지했고 아리엘은 2등이었습니다. 아리엘은 미나를 부당하게 비난하며 그녀가 부정행위를 했거나 시험지를 빼돌렸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선생님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칠판의 고등학생이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셨죠.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 진정한 1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미나는 주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불과 5분 만에 답을 완성했습니다. 아리엘도 도전했지만 시작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미나의 답안을 확인한 선생님은 그 정확성에 깊이 놀랐습니다. 그 문제는 대학생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은 미나의 뛰어난 지능과 문제 해결 능력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미나는 학교 내에서 화제의 인물이 되었지만 친구가 없어 축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아리엘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미나를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나의 학습 비법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엘은 진정한 친구로서 미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로써 두 학생 사이에는 새로운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인사를 건네기 시작한 아리엘의 노력이 미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미나는 아리엘을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아리엘은 미나의 한국인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했죠.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미나의 학습 비결이 궁금해졌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입시 경쟁의 압박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온 것이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아리엘과 그녀의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경쟁시키고 치열하게 공부시켰던 점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미나의 교육 방식은 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특별한 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한 것뿐이라고 하니 그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리엘의 교육 방식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와의 만남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아리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 존은 한국인 동료에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대단한 거야? 제 동료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매우 엄격하고 경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어떻게 그 시스템을 헤쳐나왔는지 가끔은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미국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교육 수준이 한국보다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동료는 한국의 교육이 영국보다도 뛰어나다고 언급하며 만약 아리엘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저는 미나의 부모님을 다시 찾아가 한국의 교육에 대해 더 알아보았습니다. 우연히 미나도 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살려 아리엘과 함께 미나와 같은 날 비행기 표를 예매해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존과 아리엘은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현대성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의 깨끗함, 첨단 기술의 적용,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 시스템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한 어떤 공항과도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고 나서 존과 아리엘은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의 청결함과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높은 이용 편의성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각 역마다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쇼핑 옵션들은 그들이 미국에서 느꼈던 대중교통 시스템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욱이 지하철 내부의 안내 시스템이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 있어 아리엘과 존은 어려움 없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가 잘 구성되어 있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 방송은 그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존과 아리엘은 서울의 지리적 광대함과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처음 접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광범위한 노선은 도시의 거의 모든 지역을 아우르고 있었고 각 노선의 색깔과 번호가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놀라운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각 노선의 실시간 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노선 변경이나 환승 정보를 쉽게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존과 아리엘로 하여금 서울의 공공교통 시스템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한국의 교육열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대치동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치동은 서울에서도 교육 열기가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로 다양한 학원과 교육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치동에 도착한 그들은 어린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존과 아리엘은 이 지역의 학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진도와 성취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모습은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차원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미나의 엄마는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 중 하나의 아리엘을 위한 특별한 예약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미국에서 온 아리엘에게도 체험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약 당일 존과 아리엘은 미나와 함께 그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학원에서 아리엘에게 실시한 레벨 테스트는 그녀의 문제 해석 능력과 교육 수준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에서 교육을 시작해야 할지, 아리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안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에 온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리엘은 한 달간 학원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교육을 받게 되었고 저는 이 낯선 환경에서 딸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걱정을 알아챈 미나의 엄마는 저를 안심시키고자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를 하고 그 후 예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지개색 케이크를 맛보았는데 그 색감과 식감이 너무나 독특하고 아름다워 먹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낸 후 미나의 엄마는 저를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한 전통적인 건물 안에 위치한 음식점이었고 내부는 한국의 전통미가 가득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우리는 한국 이곳저곳 관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관광 목적지는 서울의 경복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과 역사에 대해 배우기 위해 가이드 투어에 참여한 그들은 경복궁의 아름다움과 역사의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험은 예상치 못한 소동으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경복궁을 구경하던 중 아리엘의 가방에서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과 가이드의 도움으로 가방을 잃어버린 장소를 찾아 CCTV를 확인했고 지갑은 가까운 벤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갑을 되찾은 아리엘은 크게 안심했고 그들은 이 사건이 한국의 친절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 문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그들은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남산타워에 오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탔을 때 높이 올라가며 펼쳐지는 서울 시내의 파노라마 뷰에 감탄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존과 아리엘의 한국 여행 마지막 날, 그들은 서울의 전통적인 매력이 살아 숨쉬는 인사동을 방문했습니다. 인사동의 골목골목을 거닐며 다양한 수공 예품과 전통 물품을 감상한 후 그들은 한적한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찻집의 따뜻한 목재 인테리어와 향기로운 차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존과 아리엘은 다양한 한국 전통차를 시음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차와 함께 제공된 전통 한과와 떡은 그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찻집의 주인은 그들에게 각 차의 특성과 그 차를 우리는 방법, 더불어 한과와 떡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이 점차 마무리되어 가던 때 아리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실시한 테스트에서 75점을 받았던 아리엘의 성적이 한 달 만에 97점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높은 성적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존은 그 변화의 비결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학원의 원장님은 아리엘의 성적 향상 비결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원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제의 풀이 방식을 깊이 이해시키고 학생의 약점을 파악하여 그것을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약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반복 학습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아리엘은 저에게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한국이 아리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환경을 높이 평가했기에 그녀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현재 아리엘은 한국 대학 입학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의 발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